자, 이번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입니다. 형광펜, 보존력, 비보존력. 자, 좀 키워서 볼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본 게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유추해서 역으로 속도를 구한다. 슬래시 이용해서. 기억나세요?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다 였어요. 그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늘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만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고 어떨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되는지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지 일정하지 않은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 왜냐면 일정할 때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이야. 알겠어? 그리고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지 아니면 변화되는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만약에 일정하면 일정에 관한 논법을 써야 되고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라고 판단이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사용하는 논법을 사용해야 돼요.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풀이 방법으로 두 개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각각의 논리로 논법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정인지 변화인지를 먼저 판단부터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 판단법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지 변화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사용해야 되는 선행으로 다뤄야 될 개념이 이겁니다. 보존력과 비보존력.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보존력이 B가 뭐죠? 아니다. 보존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존력 이외의 힘.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건 쉬운 거고. 이거의 반대란 얘기지. 이것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이게 어렵지. 근데 역으로. 보존력이 뭐냐지. 보존력이 뭔지는 이따가 잠깐만 살짝 얘기 드릴게. 원래 그 하이탑이라는 교재 보면 한 3바닥 돼, 내용이. 3바닥. 그러니까 6페이지. 보존력이라는 설명이. 이거 지금 그걸 다 하라고. 문제풀이 할 때 전혀 그 개념에 대한 완벽한 통찰이 필요한 건 아니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딱 실리적인 내용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딱 정리되는 게 뭐냐면 약간의 이해와 약간의 내용과 그 다음에 보존력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 정도만 가지고 가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지 변화되는지 판단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래서 우선은 보존력의 종류가 뭔지부터 외울 거야. 여기 몇 개 들어있어? 4개야. 딱 4개야. 되게 쉬운 것들이야. 그리고 첫 번째, 이런 게 보존력입니다. 중력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역학적 에너지 하면서 중력 다루고 있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력은요. 이런 것도 보존력이에요. 탄성력. 이거 다음 챕터가 이제 탄성력이 나올 건데 탄성력도 지금 우리가 어쨌든 배우긴 배울 거잖아. 그러니까 걔도 보존력이야. 왜 얘네들이 보존력인지는 이따가 잠깐 설명해 줄게. 그 다음 세 번째,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누구 닮지 않았니? 그지? 중력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그러니까 중력이 나왔으니까 쟤도 속성이 비슷한 애니까 당연히 들어와야지. 네 번째, 전기력. 이것도 물리학원에 나와. 대단원, 2단원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알겠어? 근데 문제는 보존력의 관점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지 변화되는지 판단하는 관점으로는 이거 두 개는 사용하지 않아. 안 다룰 거야. 물리학원에서는 안 나오고 물리학 2에 가면 나와. 이 관점이. 그러니까 아직 물리학 1 수준이니까 우리는 요거 2개만 보면 돼. 그리고 확실한 거는 물리학 1에서 이거나 다 보존력의 관점을 다룹니다. 알겠죠? 그럼 뭐만 외우면 되는 거죠, 지금은? 중력과 탄성력이 보존력입니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게, 보존력이.
뭐길래 이걸 보존력이라 부르느냐. 보존력이라는 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력은 지표로부터 물체를 들어올려서 여기 중력 이렇게 돼 있으면 높이가 형성돼 있으면 바닥으로부터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잡고 있다 손을 딱 놓는 순간 떨어지죠, 밑으로. 그죠? 그게 우리 관점에서 떨어진다지만 이렇게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구하고 물체의 관점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축소지. 축소 관점에서 보면 물체가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맞지? 그리고 나서 저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잡아서 또 잡아 올렸다가 또 놓으면은 또 그렇게 돼. 몇 번을 반복해도 계속 이래.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지구로부터 멀어진 다음에 손을 놓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 모습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약간 고무줄 같은 거지. 고무줄도 잡았다가 손 놓으면 어떻게 돼? 원래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유식한 말로 복원이라고 해. 복원의 개념이 있어, 이게. 알겠어? 고무줄처럼 상상하면 돼. 고무줄이랑 비슷하지 않아? 근데 이건 어때, 이거? 탄성력. 용수철에 고무줄도 돼. 고무줄에 걸리는 것도 탄성력이니까. 근데 우린 지금 뒤에서 용수철 배울 거니까. 용수철에서 수평으로 놓고, 그 다음 걔를 그 끝에다 물체 매단 다음에 잡아당겼다가 손을 놓으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야, 이거나. 복원. 잡아당겼다가 다른 위치로 변경됐다가 손을 놓으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속성들을 갖고 있어. 보존. 원래 모습으로 보존하려는 거지. 이런 힘들을 무슨 힘이라고 한다? 보존력. 만율력도 그래. 전기력도 그래. 플러스 입자랑 마이너스 입자 붙여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입자를 플러스 입자로부터 멀리 벌려놨다가 손을 놓으면 다시 붙지. 그러니까 약간 삐용 돌아오는 거야, 다. 이런 애들 다 뭐라 한다? 보존력. 알겠어? 고교 과정 전체, 대학 물리학 과정 전체에서도 보존력은 이거 4개밖에 안 나와. 그 중에 우리는 몇 개만 외우면 된다고 일단? 2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보존력 하나를 지금 하나 한 거예요, 벌써. 그리고 이거 다음 챕터에서 이제 용철 다루면서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다룰 건데 걔도 보존력이에요. 알겠죠? 이건 보존력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중탄이에요. 중탄. 비보존력 가봅시다. 그러면 보존력이 적으면은 비보존력은 저거 아닌 나머지 힘들이잖아. 말 그대로. 근데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다루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루는 요 에너지 개념에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개념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대표적인 비보존력들을 한번 적어볼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제일 많이 다루는 거. 마찰력. 의외로 마찰력이 많이 등장합니다. 맨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마찰력 맨날 무시하잖아.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얘는 의외로 가끔 마찰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알겠죠? 무슨 힘이라고요? 비보존력이요. 삐용하고 돌아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복원 성질이 없어. 그 다음 이거는 두 번째는 공기저항력. 엄연히 말하면 이 둘은 거의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둘은 그러니까 이쪽에다 포함시켜도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킬러 문제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거. 장력. 뭔지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추진력.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추가할게요. 이건 약간 이쪽의 속성에 맞춰서 보고 추가로 이것도 받으면 되긴 하는데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비보존력으로 다루기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쓰진 않았는데 알겠죠? 수직항력. 그 바닥에 놓여져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가 발생하죠? 운동하더라도 바닥을 누르고 있는 중이니까 수직항력이 발생하죠. 빗면에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뭐 발생하죠? 빗면에 수직항력이 발생하죠. 발생해요. 근데 수직항력은 항상 이동 방향이 어때요? 면에 놓여져 있으면은 그 면상에서 이렇게 면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수직항력은 면과 90도거든.
그럼 수직항력하고 이 이동 운동 방향하고 서로 맨날 90도야. 그러니까 수직항력에 의한 1은 얼마야? 무조건 0이야. 비보존력에 의한 1은 0이야. 수직항력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 어차피 0이라서. 안 다루나 마나, 다루나 마나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무시하고 까도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알겠지? 근데 이 관점 봐야지. 이거 마찰력과 공기저항력. 보통 이런 조건이 많이 달리죠. 문제. 역학적 에너지 문제 항상 이게 많이 달려요. 조건에. 단, 공기저항, 마찰, 무시한다. 이 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힘 없다는 뜻이고 요 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비보존력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오로지 만약에 혹시 물체가 줄이랑 다른 물체랑 줄과 이렇게 사이에서 달려있으면 그때는 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비보존력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아니고 물체 단독으로 하나 있는데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 이러면 비보존력 없고 중력만 작용하는 거니까 이것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존력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림의 상황을 보면서 이 힘들이 뭐가 나와 있고 뭐가 빠져 있는지 그걸 빨리 판단해야 돼. 알겠지?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이 둘을 해낼 수 있다면, 찾아낼 수 있다면, 탐색이 된다면, 그럼 당신은 역학적 에너지의 일정과 변화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존력에 의한 1만 작용하는 경우, 보존력에 의한 1 이것만 작용하면 응? 그러니까 오로지 뭐? only 보존력 이거 보존력에 의한 1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왜요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그냥 그대로 들이대면 돼요. 아까 보존력이 누구 있었죠? 우리가 다룰 거는 중력하고 탄성력 뿐인데 지금 이 파트는 아직 탄성력을 안 배웠으니까 현재까지는 중력에 의한 1만 생각하면 돼. 그럼 중력이 보존력이니까 중력에 의한 1 혹은 보존력에 의한 1 걔만 작용했을 때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된다고? 보존되는 거야. 노트 앞에 봐보세요. 이거 앞에 이지. 역학적 에너지 그때 슬래시 넣었던 거 40줄 나왔던 거. 자, 이거 무슨 힘만 작용합니까? 문제 보세요. 중력만 작용하죠. 알짜힘이 있지만 그 알짜힘은 그 어떤 외력이 아니니까 그건 결과치니까 알짜힘은 작용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중력 하나만 작용하는 거야. 맞아? 그럼 이건 중력에 의한 일이 있어 없어? 그때 우리가 이거 연습할 때 그러니까 개념 정리할 때 음의 1, 양의 1 이랬잖아. 중력에 의한 음의 1, 양의 1 올라가면 중력에 의한 음의 1 내려오면 중력에 의한 양의 1 이랬잖아. 그럼 일을 했다는 거잖아. 중력에 의한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보존력이잖아, 중력이. 그 보존력에 의한 일 작용한 거지.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있어 없어? 중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경우야? 보존력에 의한 일만 작용한 경우야.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뭔 생각 들어야 돼? 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거기 역학적 에너지 몇 줄 몇 줄 몇 줄이었어? 지점마다 40, 40, 40 똑같았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야. 기억해놔? 알겠지?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문제 접할 때마다 판단해야 돼, 계속.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 왔을 때는. 이 문제가 에너지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보기 보면 돼. 텍스트 읽든지. 에너지라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문제야. 그러면 보존인지 변화인지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 이거 안 하고 들어가면 너 논법을 다르게 써야 되는데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접근을 못해. 시작 자체를 못한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 이거. 다시 원리로 돌아와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싶으면 이 조건이면 됩니다. 뭘 것 같아요?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건 1만이지. 얘만, 이런 뜻이지. 얘 하나만. 근데 이거는
어쨌든 얘가 작용하면. 그 무슨 말이냐면 비보존력과 보존력이 섞여 작용해도 어쨌든 비보존력이 있으면. 보존력 아예 없고 비보존력만 있으면. 그런 말도 되고. 비보존력과 보존력이 같이 섞였는데 비보존력이 어쨌든 작용하면. 알겠어? 그러니까 비보존력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와 있으면.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어쨌든 작용하기라도 하면 무조건. 알겠어? 그럼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른 상황, 다른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있기만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된다. 기억해라. 그럼 이 둘을 섞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야. 비보존력이 작용 안 하면 보존력만 있으면 보존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이 어쨌든 들어오기만 하면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보이기만 하면 변화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판단하려면 보존력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외워야겠어? 안 외워야겠어? 아까 2개. 비보존력을 알아야겠지. 그지? 아까 내가 대표로 몇 개? 4개. 수직환경 포함하면 5개이긴 한데 수직환경은 별로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작동을 잘 안 하니까 걔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이거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걔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마찰력, 공기저항력, 그 다음에 장력, 추진력. 이 정도야. 됐니? 이거 이해됐니, 이거? 다? 한번 해볼까? 판단해볼까? 4개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거 4개로요. 자, 힘 찾아보세요. 무슨 힘 보이세요? 공기저항 마찰은 없습니다, 일단. 공기저항 마찰 없는 거야. 저런 경우에 보통 공기저항 마찰 잘 안 주니까. 중력 보이세요? 중력. 또 뭐 보이세요? 또 뭐 보이냐고. 안 보여 이제? 없어? 하나 더 있는데. 뭐? 그렇지. 수직항력. 수직항력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경사가 젖이 있을 때, 저 지점에서 이게 지금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여기 순간 지점에서는 경사를 거기 접선에 맞게 그려야지. 경사 방향을. 그럼 만약에 저 경사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도 밑으로 중력이 있고 수직항력이 있단 말이야. 수직항력은 이쪽일 거야. 경사면과 수직으로요. 그럼 저 중력은요, 지금 아래쪽이니까 이쪽인데, 이거, 얘를 2개로 나눌 거야. 성분력으로. 잘 그려. 이렇게요. 저 왼쪽에 있는 거 번거로우면 지워버려. 잘 안 보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잘 그렸지? 너희도 잘 그렸지? 이게 중력이지? 이거 뭐라고 하지? 중력의 성분력이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것도 중력의 성분력이라고 하지? 이것도 중력의 성분력이라고 하지? 맞지? 그럼 힘이 몇 개야 지금? 몇 개 작용한 걸로 지금 간주하는 거야? 3개. 이건 무시하고 하나, 둘, 3개 작용한 걸로 간주하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변이 방향 체크하세요. 변이는 이쪽이죠? 접선 방향. 맞죠? 그 우리 지난번에 이거 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중력에 의한 일. 어떤 특정 힘에 의한 일. 지금 힘이 하나, 둘, 3개로 쳐서 중력의 성분력에 의한 일. 0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2개 곱한 거잖아. 0이 아니야. 아니지? 0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는? 0이지? 이거는? 0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제끼는 거야. 얘랑 얘는 제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둘은 일을 안 한 거지. 그때 우리 배웠잖아. 그거. 일이 0이냐, 일이 0이 아니냐. 그거. 90도니까. 코사인 90도니까. 이거는 일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애는 쟤밖에 없어. 중력 성분력밖에.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저기 빗면상에 올라가 있을 때 중력의 성분력에 의한 일을 한 거야. 맞아? 근데 이 중력의 성분력은 어디서부터 파생된 힘이야? 중력에서 파생된 힘이잖아. 그럼 이것도 결국 중력의 속성을 갖고 있는 애거든. 여기서 파생됐으니까. 그지? 그럼 결국 이거는 중력에 의한 일을 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라고. 중력은 뭐더라? 세 글자? 보존력. 그럼 이건 보존력에 의한 일만 작용한 거라는 거지. 이건 보존력 아니고요. 어차피 일도 안 했고요. 비보존력이지만. 어차피 일도 안 했고, 이건 했지만 안 했고, 근데 이걸 했잖아. 이건 중력이고, 속성이. 그럼 결국 중력에 의한 일만 한 거라고. 보존력에 의한 일만 한 거라고. 그럼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보존되지 않는 거야? 보존되는 거야. 알았어? 여기 밑바닥에 왔어. 중력 작용하지? 그 다음에 위로 수직항력 작용하지? 근데 알 겁니다.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그동안 배운 가닥으로 얘기하면 돼요.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왜 일로 가고 있지? 이제 맨 밑바닥에 내려오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공기장 마찰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유지하지. 등속 상태로, 관성 상태. 그러면 여기 처음 도착했을 때의 속도랑 여기 갔을 때의 속도랑 어때? 똑같지? 그 운동 에너지는 여기랑 여기랑 크기가 같지?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지? 높이 변화도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0이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하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근데 지금 방금 포텐셜 변화량과 운동 변화량이 0, 0이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도 0이지? 델타 EM 이퀄 0이 뭐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가 무슨 말이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도 보존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알았어? 중력에 의한 일도 0이고 수직항력에 의한 일도 0인데 이거 0이잖아 다. 곱하기. 비보존력에 의한 일도 0, 보존력에 의한 일도 0. 다 0이잖아. 그치? 다 0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냥. 그럼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당연히. 알았어? 근데 보존력에 의한 일만 작용하는 경우는 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역학적인 변화량이 안 나온다고. 변화량이 0이라고. 보존된다고. 그게 신기한 거지. 독특한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번도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를 무슨 유형이라고 하냐면 롤러코스터 유형이라고 해. 너네 마더통에 보면 우 유후 우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거 다 뭐라고? 그 롤러코스터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 무조건 다 변화량 얼마? 0. 보존이라고. 만약에 아무 공기적 마찰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 롤러코스터 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야. 변화량 0이야.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마찰이 있다 이러면 그때는 변해. 근데 그 마찰을 건너서 그 이후에 다시 롤러코스터 타면은 그 마찰 건넌 시점부터는 다시 보존이야. 이걸 알아두라는 거지.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경우. 할만해? 두 번째 경우. 이겁니다. 이게 킬러죠? 이거 아주 너희들 아주 그냥 잡아 적칠 거야, 그냥. 이거 뭐죠, 이름이? 중력이죠? 이건 뭐라고 부르죠? 장력이죠? 이 장력과 저쪽 장력은 서로 작반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중력도 작용하고 장력도 작용했죠? 중력은 뭐라고? 보존력. 장력은 뭐라고? 비보존력. 이게 대표적인 비보존력이라고. 자주 나온다고. 왜냐면 이 상황이 자주 나올 거거든. 줄 달린 게. 알겠어? 그러고 나서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내려가자. S. 그럼 당연히 이건 어디로 가? 왼쪽, 오른쪽? 왼쪽. S. 변이가 이쪽이래. 이렇다고 치자고. 그럼 이거 봐봐. 이거 두 개 곱하면 1 했어, 안 했어? 1 한 거지. 방향 일치했지. 코사인 0이라서. 이것도 0 아니고 0 아니고 코사인도 0이니까, 코사인 0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는 1 한 거잖아. 이거랑 이건 어때? 0이야, 아니야? 겉만 판단해. 0 아니지? 음의 1로 했지. 어쨌든 0은 아니지. 그럼 장력에 의한 일도 있네? 이거는. 장력에 의한 일이 있어, 없어? 0 아니네? 그럼 이물체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력에 의한 일이 작동했기 때문에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작동한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역학전이 변화돼야 보존돼? 변화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이것도 보존 변화. 정답은 변화야. 됐니? 근데 전체 개로 봐봐. 한 덩어리 한 물체로 취급해봐. 그럼 이거는 내력의 관계라서 어떻게 돼? 알짜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0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지. 그럼 한 덩어리를 한 물체로 취급해버리면 얘한테 작용하는 유일한 외력, 뭐? 중력밖에 없어.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하는데?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는 걸로 간주해서 중력에 의한 일만 작용한다라고 보고 이 전체 덩어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거야. 전체 덩어리는. 근데 한 물체 한 물체는 각각은 장력에 의한 일, 장력에 의한 일 작동하니까 각각은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되는 거야. 이걸 빨리 이게 능해져야 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보존되는지 변화되는지. 알겠지? 지금 다 얘기해줬어. 자,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 무슨 운동이죠? 진자 운동이죠? 아, 너네 다 진자 운동이죠? 자꾸 영상에 이상한 소리 들어간다. 진자 운동이죠? 네. 해보실래요? 보존되는지 변화되는지? 제가 좀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판단해보세요. 어때요? 답을 둘 중에 하나 찍어봐. 정답은? 변화. 변화. 그지? 고개 끄덕인 사람 대가리 박아. 이거 보존이야? 엄마야? 왜 보존이지? 이거 보존이야. 왜 보존이게? 너희들 분명 이거 변화라고 하는 사람 이것 때문일 거야, 줄. 그지? 내가 지난번에 기억하라고 했지? 그래. 진짜. 시험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간파하면 무슨 소용이야? 장력. 변이가 어느 쪽으로 작동해? 변이가 어느 방향? 접선 방향. 변이는 속도랑 같은 방향 아니? 단위 시간당 변이가 속도니까. 변이하고 속도는 벡터로서 같은 방향이잖아, 서로. 그럼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인 거 다 알잖아, 속도 방향인 거. 접선 방향이 맞지? 매순간. 그럼 그 매순간의 변이는 속도 방향이랑 일치하니까 당연히 접선 방향 아닙니까? 그럼 장력하고 이거하고 접선이래. 그럼 90도 아니야, 무조건? 그럼 무조건 90도니까. 이 장력에 의한 일이 얼마가 되는 거야? 코사인 90도 넣어가지고. 무조건 0이지. 그럼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돼? 다른 지점에 가면. 여기 장력, 접선 방향. 여기 장력, 접선 방향. 안 가지? 이렇게 가야지. 여기라고 하면 장력, 접선 방향. 맨날 이런 식이잖아. 맨날 장력과 접선 방향이야. 변이가. 그럼 90도잖아, 맨날. 그럼 얘는 맨날 뭐야? 0이지. 장력에 의한 일은 무조건 진자운동에서 뭐라고요? 0이라고요. 알겠어? 중력 볼게. 이쪽에서 해보자. 이거 중력이지? 중력 있잖아. 그죠? 중력의 성분력으로 나눠요? 쪼개요? 여기 처음 자리에서만요? 이렇게 쪼개요? 그럼 이거 중성이죠? 중성. 몇 개 작용하는 거야? 2개요. 3개 아니고, 요 2개. 전체적으로는 3개야, 여기까지. 근데 이 중력에 관해서는 이거 2개야. 지금 변이가 예를 들어 내려간다고 하면 어느 쪽이야?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면? 접선 방향이지? 그럼 여기서 이 2개의 중력의 성분력 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야? 이거죠? 이건 90도죠? 알아줘. 맞아요? 이쪽 중력 성분력은 항상 이거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야. 여기 어디를 가도 항상 이렇게 반대 방향이 형성돼.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항상 90도지. 그럼 이거랑 이것이 서로 일을 한 거지. 그럼 여기서 누가 살아남는 거지? 얘 살아남고, 얘 죽고, 얘 죽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럼 얘만 중력의 성분력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중력에서 파생된 힘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일만 한 거야. 즉 보존력에 의한 일만 작동한 거야. 보존력에 의한 일만 작동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그러므로 이건 보존. 알겠지? 저거 뭐였다고? 첫 번째 거? 보존. 롤러코스터는 거의 보존이야. 바닥에 마찰면 없으면. 아이고. 보존.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각 물체끼리는 변화. 한 개로 보면은 보존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보존이니까 보존의 논법을 써야 되고, 얘는 변화니까 변화의 논법을 써야 되고, 얘는 보존이니까 보존의 논법을 쓰는 거야. 자, 그럼 답부터 일러줄게. 하나 더 할 거긴 하지만 답부터 일러줄게. 보존의 논법은 슬래시 논법이야. 저번에 우리 했던 슬래시. 그게 보존의 논법이야. 메인 논법. 그
그 다음 변화의 논법은 델타 EP, 델타 EK, 델타 EM 이 세 개 관계.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량. 걔네들을 수식 관계로 정리해가지고 엮어가지고 하는 게 변화의 논법이야. 아직 안 배웠어. 쫄지 마.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그 논법 써야 돼. 이거 슬래시 논법이 아니라고. 이거 슬래시 논법 쓰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야. 엄한 데로 가. 슬래시 논법으로도 풀리긴 하는데 오래 걸려. 시간 오버되는 거야. 알았지? 자, 네 번째. 여기다가 뒤에서 밀어, 엉덩이를. F로. 그리고 처음에 이미 이쪽으로 달리고 있었어. V로. 자, 이러고 있었는데 F를 이렇게 줬다고. 그 어떤 운동을 해?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해. 그리고 항상 이거는 변화를 안 주고 일정한 상태 많이 주니까 질량도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하다고 전제를 하면 이건 무슨 운동이지?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이게 일종의 추진력이야. 그지? 얘가 속도 빨라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은 그 지나가는 길에 에너지들은 어떻게 될 거냐? 변화될 거냐? 안 될 거냐?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속도가 어떻게 돼, 일단? 속도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V가 커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같이 커져. 그럼 첫 번째, 운동 에너지는 증가야. 이렇게 나올 거야, 증가량.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정답은? 이거 높이 변해, 안 변해? 그럼 변화량 있어, 없어? 0. 그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이거 어떻게 수식관계를 엮어야 돼?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이거지? 기억나니? 저번에 했던 거?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이거야? 그럼 0에다가 무슨 증가량 플러스 어쩌고 값을 더하면 무슨 플러스 어쩌고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만약 혹시 이게 X라면 이것도 X라는 얘기지? 그죠? 이 상황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간혹 나올 때가 있거든? 그리고 수능에서도 한번 나온 적 있어. 그 얘기인즉슨 너희들 마더텅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 상황이. 그래서 두 가지 소스를 아는 거야. 첫 번째 소스가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변한다고. 역학적 에너지 진행하면서. 왜냐면 이게 뭐기 때문이야? 보존력이야, 비보존력이야? 얘들아, 보존력이 두 개 뭐더라? 중력하고 탄성력밖에 없다 했다. 이거 중력이야, 탄성력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아니잖아? 그럼 그거 아니면 뭐야? 비보존력이야? 추진력이라고 이게. 아까 네 번째 거. 비보존력에 썼던 그 카테고리에서 네 번째에 썼던 거야. 이거 비보존력에 의한 변이 발생하니까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있다고. 0 아니라고.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작용하기만 하면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된다고. 변화량 발생한다고. 알겠죠? 근데 두 번째 소스가 뭐냐면 일단 이거 변화되는 건 알겠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지금 어떻니? 이 경우는 같다고. 이게 두 번째 소스야. 어떻게 하면 이게 두 개 같아지는 거야? 당연히 이게 0이 될 때지. 그럼 어떻게 0이 되는 거야? 높이 변화가 없을 때요. 어떻게 해야 높이 변화가 없는 거야? 롤러코스터 타면 높이 변화 계속 발생하지. 어떻게 해야 높이 변화가 없어? 수평으로 달릴 때요. 수평으로 달리는 상황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마찰이 없어도요. 여기 마찰 없어도요. 뭔가 밀어내거나 당기거나 뭔가 추진력을 만들거나 F가 작동하거나 이러면 수평상에서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 F를 비보존력으로 삼아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작동함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논법이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논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거 풀 때 델타 EP, 델타 EK, 델타 EM 아셨어요? 슬래시 논법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슬래시 논법으로 쓸 수도 있는데 델타 EP, 델타 EK, 델타 EM을 주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 딱 봤을 때 가볍게 풀릴 것 같으면 슬래시를 써도 돼. 근데 좀 복잡해 보이면 슬래시 쓰면 이제 진짜 산으로 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지금 네 가지 보여줬어. 제일 많이 나오는 대표들. 롤러코스터 나올 거고요, 분명히. 분명히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만 나올 거예요. 딱 한 문제요. 두 문제, 세 문제 안 나와요. 이거 되게 쉬워, 롤러코스터는. 슬래시 쓰면 금방 풀려. 그래서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한 세 문제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이거 쉬워가지고. 얘네들보다는 이게 낫다고. 이것들보다는. 그 다음에 이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근데 나오면
슬래시로 이것도 가볍게 풀면 돼요. 이거랑 이런 게 킬러죠. 이거보다는 특히 이거. 이거는 뭐하고 연결해야 되죠? 딱 봐봐. 이 뭔 상황이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이거? 아, 거기서 봤는데요. 거기 어디더라? 운동방정식도 봤지? 운동법칙 할 때. 봐봐. 이거 힘, 이거 관여해, 안 해, 이거? 판단할 때. 그럼 힘 빨리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겠네. 그래서 내가 몇 초 컷으로 끊으라고 했어, 이걸? 20초 컷으로 끊으라고 했잖아. 힘 표시하고 가속 표시하는 거 20초 컷으로 끊으라고 했지? 그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야. 에너지 문제가 나왔는데, 운동방정식에 그 상황이 나와. 근데 힘을 표시해야 돼, 당연히 에너지 알려면. 그 힘 표시할 때 그걸 20초 컷으로 못 끊어내면, 그거 1분 30초 걸리면 그 힘 하나 표시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 논리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또 한 2분, 3분 까먹어버려. 그럼 한 문제 푸는데 5분이 넘어가는 거야. 장난해? 50분 안에 한 문제를 5분 푼다고? 풀 수 있겠어? 자신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 몇 초 만에 컷을 끊어야 되냐고. 20초 만에 컷을 끊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가속도까지 구했을 때 상황이야. 가속도까지 구하는 게 20초 컷이잖아. 다행히 에너지는 가속도를 쓰지 않습니다. 요 메리트 때문에 이게, 이거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막 이런 거야, 이게. 가속도를 사용 안 하니까. 그리고 변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에너지 쓸 수 있어. 근데 운동법칙은 생각해보면 변이 같은 거 잘 안 줘. 그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만약에 변이가 보이면 에너지 쓰라는 뜻이고요. 변이가 안 보이면 운동법칙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판단해야 돼요. 보자마자 이거 에너지 왔어 이러거나 딱 보자마자 20초 컷 운동방정식 이러거나 알겠어? 거기다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인지 보존인지도 판단해가면서 이거 두 개 투트랙으로 나눠서 이게 논법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머리가 팡팡 돌아야죠. 됐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요? 보존력에 의한 일만 작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 일어난다고요?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작용하기만 하면. 그래서 네 가지 상황을 봤습니다. 정리됐어?